네, 두 번째 클립입니다. 두 번째 클립은 첫 번째 클립 그 끝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좀 하는데요. 이 브이로그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브이로그를 많이 이제 동영상으로 하고 계실 텐데 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또 이제 이런 또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역시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 봐도 알지만 1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되다. 10년 다녀서 해고되다. 또 해고당했습니다. 정말 이 회사가 사라졌다. 회사가 폐업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브이로그 형태로 이제 일인미디어 형식으로 이렇게 좀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서. 저는 현재 1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그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갑작스럽게 저희 오피스가 사라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마지막 비행이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났고 나의 승무원 생활에 마침표가 찍혀졌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한 벌을 기념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재 1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노동부를 가게 됐네요. 신고를 했고요.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8월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청년층 노동자 6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도 좀 저는 현재 저도 마음이 아파오네요. 정말 그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 또 뭐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렇게 브이로그를 올리는 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30대, 40대, 50대 이런 가장들도 저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가정의 어떤 그 유일한 수입원일 수도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강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겪는 본인은 물론이고 또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브이로그 형태로 자신의 어떤 영상 일기 형식으로 1인 미리 형식으로 이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미디어가 어떤 그런 역할도 지금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지만 또 어떤 그 공감, 소통과 공감, 그걸 통한 어떤 위로, 뭐 기쁨은 함께 하고 슬픔은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뭐 함께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도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또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이 1인 미디어의 특징은 이제 역시 이제 쌍방향 소통. 서로가 이렇게 뭔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게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줌이나 스카이프나 이런 화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더욱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인 미디어 활동이 양상이 더 이렇게 좀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임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교회도 그렇고 또 어떤 그 강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동호회 모임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1인 미디어 형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강의하는 모습도 있고 다양하게 좀 보이는데 그전에는 이제 어떤 본인의 일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뷰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게임 같은 거 먹방 이런 거 중심이었다가 이 상황이니만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방송의 어떤 이제 모토가 이거였잖아요. 누구든지 BJ가 되어서 시청자와 만나는 1인 미디어다. 누구든지 BJ가 되어서 시청자와 만나는 1인 미디어다. 세상의 모든 방송 아프리카 TV 이게 이제 이 아프리카 방송의 이제 모토였거든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방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송을 기자, PD, 어떤 방송 전문가만 방송을 하던 시대는 이제 갔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송인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기자가 되고 스스로 PD가 되어라. 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시작한 게 아프리카 TV였고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로 또 그 어떤 그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좀 그냥 급속도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길거리 저널리스트, 뭐 트위터, 페이북, 소셜 미디어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1인 미디어의 발달은 역시 쌍방향 네트워크죠. 네, 쌍방향 네트워크하고 이제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그게 또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 어떤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은 1인 미디어라고 하는 뭔가 사람은 어떤 미디어 이 디스플레이 어떤 이 기기를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전화 뭐 이게 휴대폰 전화가 아닌 시대에도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통을 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또는 어떤 그 텍스트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하는데 1대1로만 하는 게 그전까지 전화는 이제 1대1로 했던 건데 이제는 1대1이 아니라 1대 다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1대1에서 1대 다로 가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방송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거잖아요. 방송이 뭐 별게 아니라 방송사에 하나 스테이션이 있고 그 스테이션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들을 많은 그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는 전송을 하는 이게 이제 방송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의를 해왔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은 특히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공재라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자본이 있고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정한 어떤 그런 걸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고 또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나와서 어떤 얘기든지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제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사실 1인 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불가능했던 시절인데 개인이 방송을 1인 미디어가 아니라 개인이 방송을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장비 자체가 또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런 틱톡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도 올리고 또 찍었던 걸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이 릴스라고 해서 이제 인스타에서 나온 건가요? 예, 이런 아예 찍어서 뭔가 글을 쓰고 사진을 같이 덧붙여서 올리는 것까지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받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은 찍어서 클릭만 하면 알아서 편집도 하고 오디오 더빙도 하고 전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생겼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이. 예, 이런 식의 어떤 1인 미디어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엑스플릿 같은 이런 어떤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 받아서 실행할 수 있죠. 저도 이거 한번 다운을 받아 봤는데요. 유료로 해도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해도 렌탈 형식으로 하면 뭐 연 7,000원인가 8,000원 요 정도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거의 연이니까요. 연간이니까 7,000원이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뭐 100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이러한 1인 미디어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나 아니면 신문사에서 그 제작한 그 신문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읽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이 그런 수용자 입장도 아직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수용자이면서 또 시청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제작하고 뭔가를 기사를 쓰는 뭔가 텍스트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발송을 하는 전송을 하는 생산자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개인이 이제 생산자가 되다 보니까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또 연령층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있고 또 시니어 시티즌이 있고 또 어린이가 있고 다 그런 어린이 뭐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들 그 다 각자가 개인 방송 1인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콘텐츠가. 그전에는 저게 무슨 그 영상물이야, 저게 무슨 콘텐츠야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그 또래에선 또 인기가 있고 또 그게 또 확산이 되고 전송이 유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가 붙어서 결국은 비즈니스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준 뭐 이 이상 돼야 퀄리티가 나와야 뭐가 된다 이런 기준이 사실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퀄리티가 어느 정도 돼야 물론 이제 그런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고품격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존재하고 있고 뭐 인류가 그 있는 한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전 존재할 이제 장르라고 보긴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만이 어떤 이제 영상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어도 유저들이 좀 그 화질 떨어지는 카메라로 찍고 또 편집도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게 편집을 하고 또 때로는 뭐 그냥 이렇게 커트가 막 튀 튀어도 결국은 그 메시지가 있고 스토리가 재밌으면 본다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영상물로 인정을 하고 공유를 하고 확산을 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어떤 그 패러다임이 어떤 완전히 바뀌었다. 영상의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런 일반적인 동영상 제작물 말고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또 이런 그 시사 이슈, 이런 사안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사안들의 어떤 진실을 추적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액티비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길거리 저널리스트, 또 1인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활약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사건 현장, 뭐 홍콩에 어떤 그 시위가 있으면 이제 홍콩을 달려간다든지 또는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총기 사고가 있으면 총기 사고 현장에서 그 아주 그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로 공유를 하고 그걸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걸 또 입수를 해서 또 방송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 어떤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어떤 겪는 고통이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일반 그 매스미디어에서 그 주목을 하지 않는 작은 이슈지만 그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이슈고 또 공감을 받을 만한 내용이라면 그런 것들을 또 심층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하는 그런 기능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저는 가장 그 큰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보는 스크린이 뭐냐고 했을 때 예전에는 TV였었습니다. TV였고 노트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이 TV고, 이게 TV죠. 이게 TV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 파란색이 랩탑,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이 되겠죠. 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이 이제 스마트폰, 빨강색이 이제 태블릿 PC인데, 이 노란색이 얼른 봐도 가장 많아 보이는 것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이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카메라도 달리고, 또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 기능도 있고,
또 이것을 전송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나 데이터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기 하나로 찍고 쓰고 전송하는 모든 것이 다 녹음까지 가능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1인 미디어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그 PC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또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방송을 하는 조금 더 전문 형태로 1인 방송이 조금 더 전문화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아주 다양한 형태의 1인 방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관련된 추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취미 활동을 또 올려서 뭔가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어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면, 예, 뭐 약간의 어떤 수수료를 받고, 약간의 참가비를 받고, 또 같이 이렇게 레슨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좀 하고 있는, 진화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여기서 보시면 어떤 뭐 바다 낚시하는 그런 것들, 해양이랑 버거러 가보자, 뭐 이런 아주 상상도 하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항들에 있겠어요. 그럴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지구 반대편에 또는 우리 가까운 어떤 그 이웃에 다 각자가 다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있지만 겉모습은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그 가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구의 배치, 다 이게 다른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밤낮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또 계절도 다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다수에게 중요한 그런 이슈 중심으로 이제 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지금은 다수도 다수지만 각자 개인의 어떤 삶, 개인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인 방송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어떤 페이스북, 트위터,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톡도 플랫폼이고 또 밴드나 어떤 카페도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게 다 이제 플랫폼들인데, 그전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사나 신문사나 아니면 잡지사나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 플랫폼의 접근성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이 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점이 큰 기존 미디어와 이 1인 미디어의 큰 차이점이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지 모르겠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업체들은 본인이 플랫폼도 제공하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이 뭘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PD나 기자들을 이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플랫폼으로 내보내는 거고, 또 뉴스 같은 것도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본인들이 내보내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 이게 매스미디어의 형태였다면 요즘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떤가요?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트위터 보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뭔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이 올려라. 여기 보면 다 유저들이 올린 것들이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시대에 달라진 점은, 1인 미디어 시대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스미디어처럼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주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시대였다면,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지금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은 개인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들이 리그가 됐다는 거, 그들만의 리그에서 개인들의 리그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저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1인 미디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아까 이정환 그 학생 사례 봤잖아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단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대를 가고 있으니까. 개인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던 개인들이, 아까 뭐 이정환 씨 사례도 그렇고, 아까 해고자 어떤 스튜어디스나 기타 뭐 이런 그 회사원들 그런 사례도 그렇고, 아까 또 알리사 밀라노 같은 그런 그 영화 배우의 사례도 그렇고, 개인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하는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1인 미디어로 재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방적 송출이 아닌 쌍방향 소통. 이게 이제 기존 미디어의 차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들은 뭐 독자 투고란이나 또는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제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단방향 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었어요. 일반적인 매스 미디어는 단방향 서비스다. 근데 지금 이제 1인 미디어, 지금의 어떤 플랫폼은 아예 그 소통 자체가 거의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내 방송을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 또 나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좀 제안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1인 미디어가 또 활성화되는 또 그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클립 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클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